며칠 안 남은 대선 국민의힘의 마지막 선거 전략은 과연 무엇인지 박수민 국민의힘 선대위 뉴미디어 콘텐츠 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전투표율 높게 나왔어요. 높아요. 예, 뭐 이 추세 들어가면 이제 본투표율도 높아질 것처럼 이제 전망은 되는데 이거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겁니까? 아니면은 좀 껄쩍지근합니까? 에이, 그건 모르죠. 모르고 예.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진영 간의 예. 격전이다. 이거는 읽을 수 있죠. 오. 예, 굉장히 격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많이 나오시는 빨리 나오시고 예.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역별 보니까 호남은 최고치를 찍었는데 네. 대구, TK 여기가 좀 낮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무래도 호남은 기호 1번에게 유리하고 TK는 기호 2번에게 유리한 거잖아요. 추세적으로는. 네네. 그래서 국민의힘에게 좀 불리한 거 아니야라는 일부의 관측도 있던데 그건 어떠세요? 지역별 투표율 보면. 저희가 보수잖아요. 예. 되게 보수적이에요. 아, 저희가 그래서 예, 조금 예. 늦게 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예. 사전 투표에 대한 또 걱정도 많으신 분들도 있어서 아무래도 좀 차이는 있고 예. 근데 그거는 뭐 큰 차이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고 예. 오히려 읽어야 되는 거는 예. 뭐 유불리 그런 거보다 예. 이게 약간 이제 사전 투표가 아니라 투표 데이원처럼 된 거예요. 19% 20%잖아요. 예. 그러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비슷하게 돼버린 거거든요. 본투표가 3일인 것처럼 돼 있다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저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문제의식이 있다는 말씀 뭐죠? 아니 그게 그 예. 본투표 날 딱 해서 민의를 딱 묻는 건데 예. 그날 못 찍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예. 참정권 때문에 편리성을 보장한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한 건데 예. 그게 아니라 이제 주부가 바뀔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맞냐? 그리고 딱 그날에 딱 해야 되는 건데 예. 보조적인 게 아니라 그냥 3분의 1씩 찍는 막 그 비슷하게 돼 나가는 거 아닌지 예.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투표율 좀 보고 계세요? 최종 투표율은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상은 예. 상당히 높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높았잖아요. 예, 예. 지난번에도 77%인가 뭐 후반대 갔는데 예. 이번에도 그 비슷하거나 예. 좀 높거나.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네, 단일화 네. 완전히 무산된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본투표 전날까지는 기다려 볼래요 이겁니까? 무산됐다고 봐야 하고요. 예. 예, 해석 다양할 수 있지만 저는 무산됐다고 보고 왜냐하면 어제 벌써 20% 가까운 투표율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사표가 된다는 거 불가능하고 이제는 국민에 의한 단일화. 예.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자 구도잖아요. 네. 3자 구조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표 방지 뭐 이런 겁니까? 그러면? 뭐 그런 공학적인 것보다도 그 국민의힘에 의한 단일화라는 게 그 말씀 아니신가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황을 예.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이제 진심의 정치인 김문수 예. 정말 한 번도 일을 허투루 하지 않고 모든 일을 했던 인물 경쟁력이죠. 예. 사람을 봐주시면 저희는 단일화 될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알아서 저 사표를 방지하고 4번이 아니 갈 분들도 2번으로 와줄 거다 이런 의미신 거죠? 지금 김문수 뭐 여러 가지 추격하고 있잖아요. 예. 지지율상으로. 그건 팩트고 예. 우리가 이제 얼마까지 가느냐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가지고 예. 가봐야죠.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사퇴한 다음에 단일화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있다. 민주당에서는 아직까지 경계를 풀지 않고 있던데 그건 왜 그런다고 보세요? 캠페인이죠. 그거는. 어떤, 그래서 예. 아니 지지자들이 예. 그 마음 놓실까봐 예. 투표장으로 조금이라도 더 나가야 하려는 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한데 불안감 조성. 그래요? 지지층들에게? 네네. 예. 아니 단일화 무산됐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무산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준석 후보를 유인할 만큼 큰 유인책을 제시하지 못한 국민의힘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국민의힘 기준으로 봤을 때 대의를 벌인 이준석 후보에게 있는 거예요? 이건 국민의힘 기준의 표현입니다. 책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이제 노선의 문제인데. 노선의 문제요? 예.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이제 집권이나 예. 아직 진보 진영이 좀 아직 정책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그런 걱정이 많기 때문에 이제 단일화하지 않을까라는 저희의 이제 예상과 기대치가 있었던 거고 예.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는 마이웨이 하겠다 끝까지. 예. 그것도 노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화가 안 된 거지 뭐 누구 탓이라 할 수는 없죠. 그럼 노선 차이 때문이면은 애초부터 안 되는 거 아니었어요? 원시적 불능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거는 맞는데 예. 이제 정치라는 게 기적을 만들어내는 게임이고 또 뭐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예. 필요하면 뭐 단일화 아니라 뭐라도 하는 거니까. 그 뭐 저희는 당연히 기대하고 예. 시도해야 했던 거죠. 예. 또 저희가 불리한 선거잖아요. 예. 아니 어제 이제 김재섭 의원도 이제 저랑 인터뷰할 때 그런 비슷한 언급을 했는데 네. 뭐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요구했던 세 가지 이런 것들 네. 오늘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연 뭐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절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비상경과 탄핵에 대한 사과. 네. 그것도 이준석 후보도 좀 요구했던 거거든요. 네네. 그걸 만약에 들어줬다면 단일화가 좀 쉬웠을 거다 이런 생각 후회 이런 거 좀 없으십니까? 이준석 후보에게 명분을 주는 단일화 할 수 있는. 아이, 그거는 저는 좀 격가지였다고 보고요.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큰 대의가 뭐냐, 예. 뭐 세 가지 조건 뭐 이런 거보다도 예. 이제 큰 대의가 우리 보수가 지금 추구하는 이 정책이 예. 전략 노선이 뭐 윤석열 대통령 통해서 진도는 많이 못 나갔더라도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예. 이런 대의가 있다면 예. 뭐 그 나머지는 뭐 저는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그 대의에 동의하지 않았다. 대의보다는 예. 이제 마이웨이죠. 아. 내가 해보겠다. 아. 저는 그렇게 봐요. 본인의 정치적 위상과 미래 이걸 더 중요하게 봤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뭐 이렇게 선의와 악의의 해석이 가능한데 예. 선의를 보면 내가 마이웨이를 가는 게 예. 나라에 더 좋다 아. 이렇게 봤을 수 있고 예.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조금 예. 예, 좋아할 때와 예. 본인 혼자 할 때와 예. TPO가 있지 않나 아. 저희는 그런 생각합니다. 의원님,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글을 썼어요 페이스북에. 네,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 탓 이준석 탓 하지 마라. 단일화 안 된 거. 네, 네, 내라는 건 이제 본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박근혜 탄핵 때는 용케 살아났지만 이번에는 살아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썼거든요. 네, 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탓 안 해요. 뭐 누가 네. 누구 탓을 합니까? 탓 안 하고요. 예. 그냥 지금 엄청 바쁘잖아요. 예. 근데 조금 뭐 서운한 게 많으셨나 봐요. 저는 그 오히려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홍 시장님 잘 모르고 예. 그리고 또 경선 때는 많이 도우려고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바쁘고 급박한 상황이고 예. 그리고 뭐 탓 안 한다니까요. 누가 누구 탓을 합니까? 그렇습니까? 네. 아니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번에 살아남기 어려울 거다. 이거 되게 무시무시한 말인데. 아니 예. 이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글쎄 뭐 누가 어떻게 뭘 어떤 상황인지 예상하기 어려운데 많은 상상력이 자극될 수 있는데 예. 이렇게 이런 좀 과격한 정치, 극단의 정치를 벗어나서 예. 혼란을 벗어나서 좀 국민들에게 안정을 주고 지금 경제 엄청 어렵고 외교 어렵고 한데 예. 그게 시대 정신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뭐 이런 극단적인 뭐 누굴 타겟하신 건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예. 좀 정치가 순화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단일화는 무산됐다고 하셨으니 이준석 후보는 이제 동반자의 가능성 없어지고 완전히 경쟁자가 된 거예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자, 그러네. 그런 예. 네. 그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TV 토론 마지막 토론 때 그 발언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 네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원님? 그게 하여튼 공중파에서 예. 이렇게 다루기에는 이게 수위가 센 거였죠. 발언 자체가. 자체는.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까지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방식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예. 저도 원래 양비론자를 안 하는데 예. 그런데 또 이준석 후보를 콕 낙인을 찍어가지고 막 그렇게 예. 덮어 씌우게 하는 거 예. 전 그것도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그럼 국민의힘의 정확한 입장은 뭐예요? 그 발언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의 발언 자체는 잘못했다. 근데 이준석 후보의 의도는 이런 거다. 뭐 이런 뭐 양쪽을 다 때리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은 하여튼 좀 애매해요. 이게 참 이게 초유의 예. 저 상황이라 저희도 참 멋이게 해요. 아니 근데 의원님 이게 선거 막판에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로 떴는데 네. 그러면 선거 전략이라도 딱 상에서도 뭔가 입장은 정확하게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아니 저희가 뭐 세울 게 없는 게 전국에 예. 다 퍼졌어요. 예. 전 국민이 다 보셨고 예. 전국에 다 퍼졌고 예. 이미 핫 이슈가 돼 있고 어허. 예, 이준석 후보도 그 하여튼 그 사과는 했잖아요. 예. 뭐 네. 불편하신 분이 계시다면 뭐 예, 심심한 그러니까- 사과에 뭐. 네, 그러니까 예. 이제 거기서 이제 그렇게 느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는 한 거고 음. 또 동일하게 또 이제 그 발언의 내용이 되는 현실은 또 있었던 거고. 예. 네, 그러니까 그건 국민들이 봐주시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준석 후보는 어제 일단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역공을 편 거예요. 네. 당신의 아들 문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네. 그게 먹힐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먹히지 않을 거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할 거로 보세요. 아니면은 뭐 별 영향 없을 거로 보세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1년 됐어요. 예. 여기 여의도 온 지 예. 1년 동안 느끼는데 이제 진짜 이 진영 갈등이 예. 예전에 이제 한때 지역 감정 때문에 나라 망한다는 얘기 있었거든요. 예. 지금 진영 때문에 진영 논리 때문에 나라 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제 그 옳고 그름, 예. 선과 악, 그다음에 정의와 부정의 이런 것들이 잘 다뤄지지 않죠. 예. 그러니까 결집해 있는 진영에게는 저는 뭐 안 통할 것 같고요. 예. 네, 근데 또 이제 그래도 중간에서 좀 객관적으로 보시려는 합리적 중도층이 계시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영향이 가지 않을까 싶고. 자, 그러면 국민의힘의 그 발언에 대한 입장은 양쪽을 다 때린다. 예를 들면 이준석 후보의 발언 자체는 너무 공정파에서 할 만한 발언 아니다. 잘못했다. 그런데 아니 이재명 후보 아들도 봐라 이런 겁니까? 양쪽을 다 아니 그게 때리는? 아니라 다 퍼졌기 때문에 예. 저희는 입장을 안 정해도 돼요. 노 입장인데 예. 노 입장인데 자꾸 물어보니까 예. 저희한테 예. 이게 참 머시기해요. 물어볼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근데 저희도 이게 지금 입장을 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 이게 워낙 또 이게 수위가 센 거라 예.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할 필요가 없는 게 예. 전국에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유권자들이 판단할 거다 이런 말씀. 네, 유권자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니까 예. 저희는 있었던 사실은 사실이고 예. 또 그거를 공중파에서 그렇게 옮기기는 조금 그런 거 아니었나 생각도 있고 예. 참 그러면은 애매하네요. 혹시 이런 건가요? 뭐요? 어차피 단일화가 안 되고 삼자구도 투표로 인한 자연스러운 단일화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 와중에 이준석 후보가 실책을 한 거는 김문수 후보의 호재다 이런 생각도 있으세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죠.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윤상현 공동선대위원장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좀 갈등이 있었어요 당내에. 수습이 된 겁니까? 정리가 된 겁니까? 네, 짧은 해프닝이죠. 아 그래요?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 넘어갔고 또 뭐 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신속히 물러났고 누가 물러났어요? 윤상현 의원 선대위원회에서 내려오셨잖아요. 아 옮겨 맞는 겁니까? 내려오셨죠. 네. 아니 왜냐면 공동선대위원장에서 내려왔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선대위에서 오보다라고 정정을 했고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제가 발표한 걸 못 봐서 근데 어제 이제 유세차에는 올라갔거든요 인천. 네. 물론 뭐 선대위원장 아니라도 유세차는 올라갈 수 있지만 네네. 누구야 김재석 의원이 어제 김문수 후보가 윤상현 위원장에게 자 선대위원장에서 내려오세요라고 이야기한 거로서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은 하긴 했는데 제가 공식 발표한 걸 못 봐서 저 선대위 간부시니까 확인 좀 해주세요. 그거는 저 돌아가서 확인할게요. 저희는 다 정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공식 확인해야 되겠고. 예, 왜냐면 보도에는 네. 어제 선대위원장 신분으로 유세 차량에 올라서 발언했다 이렇게 보도가 돼 있어서 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겠고 어허. 저희 정당이 예. 이 건강한 다양성의 정당이에요. 다양한 모습들 표출된다고 이렇게 좀 봐주시는 게 좋겠고 예. 획일적인 거, 예. 전체주의적인 것보다 예. 나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친한계, 친윤계, 뭐 비윤, 비한 이렇게 다양한 생각이 저 당내에 있는 거는 그리 나쁜 건 아니다. 뭐 이런 말씀. 다양한 건 당연히 있어야 민주주의고요. 예. 그 다양한 게 예. 이게 이제 화음으로 가느냐, 불협화음으로 가느냐. 예. 근데 또 불협화음을 거쳐서 결국 화음으로 가느냐. 예. 뭐 이거의 예술의 게임이지. 예. 이게 예. 아니 획일화되면 그래 저희가 그 이재명 후보 90%로 당선된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불협화음까지는 아니다는 말씀이시군요.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선거 승리해야죠,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네. 의원님, 네. 경제 전문가시잖아요. 나름. 맞으시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김문수 진짜 경제팀. 네. 이거를 이제 꾸린다. 아무래도 네.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네네. 김문수 후보가 말하는 진짜 경제의 핵심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성장과 소득의 경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어떤 의미죠? 지금 대한민국이 어느새 뭐 기업도 잘 안 되고 예. 소비도 안 되고 저성장 심각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래서 성장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은 맞고, 근데 이제 저희가 외환위기 이후를 쭉 반추를 해 보면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3만 5천 불까지는 잘 성장을 했는데 예. 그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됐느냐, 소득 경로에 조금 문제 있었다고 보거든요. 예. 소득의 경로를 조금 이제 다양해서 국민들이 뭐 연금, 주식, 부동산,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일자리 소득, 복지 예. 이렇게 복합해가지고 소득 경로를 좀 넓혀야 된다. 요게 저희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박수민 국민의힘 선대위 뉴미디어 콘텐츠 단장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